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 강의로 좀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조금 그 텀이 길었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우리 이전이랑 비슷하게 또 이제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 매매는 잘 하고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사실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뭐 강한 시세를 뿜을 걸로 기대가 되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종목을 선별을 해서 언제 사서 언제 파냐, 매수 매도 언제 할 거냐, 요게 가장 좀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시장의 심리인 것 같아요. 예, 기술적 분석 그리고 차트 공부 이런 거는 뭐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기는 한데 사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광기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광기에 갈 때도 그리고 뭐 매도든 매수든 간에 어디든 광기로 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표로 기술적인 지표를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심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뭐 정말 대가들이죠. 뭐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들 이름을 알고 있는 여러 대가들도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일단 제럴드 로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월가에서는 굉장히 이단아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특이한 사람이었고 뭔가 가치 투자보다는 좀 트레이더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공격적인 그리고 되게 냉정한 어떻게 보면 매정한 그런 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는데 별명이 있습니다. 매도의 달인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또 어떻게 매도의 달인이 되었냐? 네, 이 사람은 일단은 매수 매도를 굉장히 냉정하게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기준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지지와 저항 딱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지지가 깨지면은 손절하고 저항을 돌파하면은 매수하고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좀 많이 가져갔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수익을 굉장히 크게 좀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굉장히 좀 기본적이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은 이 기본에 언제나 좀 잠깐 떨어져 있기 쉽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본을 짚어보자고요. 네,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의 심리는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으로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쟁에서도 전쟁이 있을 때도 뭐 최후의 보루, 뭐 여기가 뚫리면 안 된다. 최후의 저항선이다. 최후의 뭐 최후의 저항선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이게 심리로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인간,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격권이 이탈되거나 아니면 그 가격권을 뚫고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주가 상으로 굉장한 좀 탄력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가격권이에요. 특정한 가격권인데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여기는 돌파를 못할 것 같아. 여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간들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지켜줘야지 여기는 최소한 이 가격권은 그래도 잡아줘야지 이런 심리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구간들을 지지와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좀 기존에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구간들을 저항 그리고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고 받고 올라가고 이런 밟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을 이제 지지 구간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 저항선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최후의 보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가상으로는 단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최후의 마지노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라는 어떤 좀 시그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 색깔 선이 좀 보이실 것 같은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구간들은 다 지지 구간이겠죠.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최후의 보루,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간을 밑으로 하향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방이 더 열리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기존에 여기는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지켜줬어야 되는데 못 지켜줬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가 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던지는 거죠, 물량을. 여기는 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던지는, 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이런 구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뭐 반대죠. 여기는 저항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못 뚫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과거에는 못 뚫던 그런 가격권을 돌파를 했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봐도 되겠다.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중요한 신호로서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주가상으로 좀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삼성전자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이건 어떤 차트를 다 가져와도 지지와 저항이 없는 주가는 없습니다. 어떤 종목도 다 지지와 저항이 있고요. 정말 단기적으로 분봉으로 봐도 지지와 저항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장기로 막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지지와 저항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어디에 적용을 시키든 접목을 시키든 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선 긋는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을 한번 그어보기도 하고 어디가 지지선인지 어디가 저항 가격대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주가상을 보면은 지금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슬프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주가상으로 봤을 때 65,000원 구간이에요. 65,000원 구간인데 계속해서 이제 걸리는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자리를 좀 지켜주죠. 여기를 좀 잡아주고 여기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 구간을 깨니까 하락이 조금 더 과도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가격권 맞고 떨어지죠. 한번 지지를 받쳐줬던 요 구간을 이탈하니까 다시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원래 지지 구간이 이탈되면 저항으로 바뀌고요. 저항을 돌파하면은 이제 지지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 지지받았던 구간이 이탈되니까 저항 구간으로 바뀌었고요. 다시 한번 저항받죠. 근데 여기서 힘있게 그래도 돌파를 해주니까 이제 여기가 지지 구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지 받쳐주면서 닿으면 반등하고 이 구간에서 계속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좀 지지 구간이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한번 양봉으로 잡아주고 안타깝게도 매도세가 과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쭉 밀립니다. 그러면서 이탈이 되니까 하방으로 크게 열리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연출이 돼요. 그럼 이후의 흐름은 어떨 것 같아요? 이후의 흐름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65,000원 구간에서 이전처럼 이런 구간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바닥인 것 같아. 이 구간에서 뭐 다른 어떤 좀 외부적인 그리고 매크로적인 어떤 지표들을 확인을 해서 이쯤 되면 삼성전자는 좀 바닥인 것 같아 라고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단기적으로는 65,000원 구간에서 쉬어갈 수도 있겠다. 왜냐? 과거부터 여러 번 걸렸던 지지 저항 구간이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형성돼 있는 중요한 구간이고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를 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나는 좀 짧게 끊어가고 싶어. 장기 포트는 별로 안 만들고 싶어. 짧게 그냥 난 가져갈래 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한번 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인 추세를 확인을 했다면은요. 이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전 영상에서도 대체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나요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뭐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역시나 추세가 변할 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추세가 대체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지지와 저항을 알았으면은 추세를 잡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추세를 한 3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이거는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림을 그려왔어요. 네, 상승 추세는 이런 추세, 저점을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같이 높이는 이런 거를 상승 추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하락 추세는 반대로 저점을 낮추고 고점도 낮추는 이런 거를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승 추세의 기준은요, 저점입니다. 저점이 기준이에요. 이거를 위로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준은 저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면은요, 추세를 만들 때 방금도 밑에서 잡아주는 매수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일단은 저점이라는 거 자체가 이 밀렸을 때 밑에서 잡아주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저점이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는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받쳐주는 구간이 계속해서 생기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인을 해봤을 때 그 위치를 연결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저점을 연결을 해야 되고 하락 추세는 반대로 고점을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하고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추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을 높이거나 낮추지도 않고 고점을 높이거나 낮추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 기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비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비추세에는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를 만들고 있지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간은 보통 힘 모으기 구간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힘 모으기 하고 나서 우리 뭐 합니까? 우리 뭐 운동할 때도 그렇죠. 힘 딱 모아서 힘을 한 번에 또 분출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어느 한쪽이든 위로든 아래든 방향성을 좀 보여주기 전에 힘 모으기를 하는 구간이 이제 비추세,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게 박스권을 활용하시는 매매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네, 굉장히 한 번 좀 그래도 익숙해지시면은 매매하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이후에 추세를 좀 예측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기준으로 삼기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매매하는 전략들은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과거의 박스권 실제 주가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박스권이라고 해요. 동일한 저점이죠. 저점도 계속 비슷합니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요. 저점 옆으로 비슷하고 고점도 비슷합니다. 계속 이 추세 자체가 유지되는 거를 박스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힘 모으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힘을 모으고 한쪽으로 분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부터 좀 나오는 그게 뭐냐면 힘을 오랫동안 모으면 모을수록 당연히 추세는 더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더 강하게 튀는 거죠. 뭐 방금도 운동을 좀 예시로 들었었는데 어쨌든 힘을 오래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고 비추세인 시기가 오래되면 될수록 하나의 어떤 추세를 정했을 때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위든 아래든 간에 어느 방향성으로 가게 될지 요거에 대한 예측은요.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기업에 대한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분석이 공부가 당연히 선행이 돼야겠죠.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이 그 산업 안에서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고 있고 너무너무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돈도 너무 잘 벌고 있어. 그리고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종목이라면은, 기업이라면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바닥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근데 반대로 좀 고가권이에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고 고가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돼요. 근데 산업적으로 봤을 때, 기업적으로 봤을 때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새로운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 혹은 실적이 조금 꺾일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산업이 위축될 것 같아.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좀 판단이 된다면은 좀 하방으로 그 박스권이 깨질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보게 된다면은요. 일단 이거는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의 차트입니다. 삼성중공업 그 조선사고요. 우리가 최근에 조선사들 빅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있고요.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도 있었고요. 네,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2022년도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좀 물밀듯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이게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2022년 동안에 그런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박스권을 만들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2023년도 중순부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거부터 좀 돌이켜보면 이 박스권이 거의 2년 정도 된 박스권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모은, 그리고 굉장히 방향성 없는 추세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합니다. 이때 모멘텀이 있었어요. 이때 뭔가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고 뭐 빅사이클에 대한 어떤 조선 업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상방으로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고 올라갑니다. 그럼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 거죠. 네, 그러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 박스권의 지지까지 확인을 시켜주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박스권을 활용해서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들어가는 거죠. 박스권 안에서 미리 매수를 진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기업을 좀 예시로 들었으니까 좀 여기로 한정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선업종에 대한 어떤 빅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삼성중공업이 그 사이클 안에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던가, 실적의 성장세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따라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거는 리스크가 좀 큽니다. 물론 박스권 안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후에 이런 상승률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수익률은 커지겠죠.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커집니다. 만약에 박스권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과거의 긴 박스권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만약에 잘못 잡았다. 그럼 하단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의 마이너스와 이 기간, 오랜 시간들, 이런 것까지 다 견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좀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스권을 돌파 시에 진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에 만들었던 박스권을 돌파했네. 그리고 여기서 지지까지 한번 확인을 시켜줬네. 그럼 이때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보통은 박스권을 돌파할 때 좀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한 번에 쫙 밀어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비슷한데,
한국항공우주가 좀 보시게 되면은요, 과거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 만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게 거의 2년간 이어져 온 박스권이고, 동일한 상단, 그리고 이 하단 이탈하지 않고 이 안에서 점점 물론 좁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돌파에 성공을 했죠. 상단 돌파하고 전고점도 돌파를 하면서 일단은 쭉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두 번째 전략은 요럴 때 매수를 하는 거죠. 돌파했네? 그러면 여기서 따라 붙는 거죠. 따라 붙어서 매수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이제 두 번째 전략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장점은 수익률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돌파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타점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잡았을 때보단 당연히 수익률이 조금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는 리스크가 좀 적다. 그러니까 그 박스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미 돌파를 하고서 잡은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밀어 올렸다가 또 쉬어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잠깐 페이크 주고 다시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두 번째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아예 돌파를 하고 이렇게 좀 지지 받쳐주는 것까지, 과거의 저항선이잖아요. 저항선을 돌파하면 지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돌파해서 지지까지 확인을 하고 이 지지 라인대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거, 그게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당연히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리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지지를 받쳐주고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 지지를 받쳐주지 않고 자리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닭 쫓던 강아지 마냥 이제 좀 이렇게 멍 때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그런 게 너무 싫다, 놓치는 거 너무 싫어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이번 전략에서 일부 이제 정찰병이라도 일부 조금 일단은 들어가 놓고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조금 그 지지 라인대에서 비중을 채워나가는, 네,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는 조금 쉽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연결을 해서 우상향하는 것들, 요거를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추세의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죠. 이탈하게 되면은 당연히 조정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금 탄력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보여지는 게 특징이고요. 우리가 좀 그 33 법칙이라고 있어요. 33 법칙이라고, 이게 추세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항상 여기 기가 막히게 기계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뭐 주가 상황이 그때 뭐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다거나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잠깐 이탈했을 때도 다 잘라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 적용을 하는 게 33 법칙입니다. 그래서 3일 정도 3% 이내에서 이제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네, 그런 법칙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도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는 차트, 같은 차트를 이제 다른 기관 거를 가지고 온 건데, 보시다시피 이 하락 상승 추세선을 일단 여기서는 이탈을 했다가 이틀 만에 좀 회복을 해줬죠.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영상에서 공부했던 그거잖아요. 그 상승 장악형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를 회복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후에는 이렇게 좀 밀리면서 단기적으로 회복을 계속 못하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비비적대고 막 거의 뭐 이렇게 부비부비를 하고 있는데 뚫고 올라가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 못 뚫을 것 같아 라고 시장의 심리가 좀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추세선과의 어떤 괴리 자체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호재 이슈를 좀 반영을 해서 뭐 트럼프의 어떤 조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협력에 대한 기대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좀 맞물리면서 강하게 위로 올라오니까 추가적인 탄력을 좀 받는 이런 모습들까지 같이 좀 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추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가 좀 꺾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 이탈을 했고 좀 밀리기 시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후에 이렇게 좀 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추세가 조금 위축이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한 번씩은 물량을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한국 시장 자체가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게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상으로 잠깐 좀 이탈되면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 뒤로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은 기회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상승 추세인데 이건 ABL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건 상승 채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단 계속해서 저점 쭉 높여 나가고 고점도 높여 나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강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은요 상방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방 기울기가 조정이 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기울기가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탄력적인 그리고 더 가파른 기울기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다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락 추세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거는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하락 추세선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 이렇게 돌파해서 계속 이 하락 추세선을 쭉 연결했을 때 돌파를 못하던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네,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 접근하는 거. 네, 그럼 결국에는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졌을 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갈 때 매수 접근을 하는 게 맞는 매매 전략이겠죠. 이건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이고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하락 추세선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쭉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추세라는 거는요. 여기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 상향 돌파했는데 여기서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이 연결할 수 있는 저점이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점을 연결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최소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구간이 지금 생긴 구간이 여기죠. 네, 그래서 상방 돌파하고 저점을 연결을 했을 때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 이런 구간에서 새롭게 좀 접근을 하는 전략들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의 돌파 이탈은 가장 빠른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 전환의 가장 빠른 신호고 결국에는 이거는 뭐 종가상으로 추세를 새롭게 밀어 올려서 만들어냈느냐 일단 이거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종가상으로 추세를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며칠 한 3일 정도는 지켜보면서 이 추세선을 유지를 하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 관련한 매매 전략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 상승 추세, 그리고 박스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력한 추세 전환의 모멘텀은 박스권에서 나온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